안녕하십니까. 애동다크 문양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4년 제2회차 공존행동기계 산업기사 필답형 보건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회로도와 R의 작동 원리를 보고 동그라미 1에서 3번의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서술하시오. 단 MC, GL, RL 위주로 설명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로도를 줬고요. 밑에 작동 원리를 줬습니다. 그래서 회로도를 보고 작동 원리를 완성을 시키면 되는데 작동 원리 뭘 물어봤느냐? 전원 공급 시 어떻게 되고 PBS1 동작 시 어떻게 되고 PBS2 동작 시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로도를 보면 회로 전체를 지금 준 겁니다. 보통 보면 우리 이거 보조 회로를 많이 이용을 했는데 주회로까지 줬어요. 근데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게 문제에서 갈로 안에 보면 MC, GL, RL 위주로 설명해라. 즉 MC, GL, RL, MC 마그네틱 컨택트, GL 그린 램프, RL 레드 램프 위주로 설명하기 때문에 여기 주회로 쪽에 있는 M 뭐겠어요? 모터입니다. 모터. 주로 보면 이제 IM으로 나올 때도 있고 인버터 모터죠. 아니면 줄여서 그냥 모터 M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터의 동작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보조 회로 쪽에 이제 동작만 보면 된다라는 말과 같은 건데요. 기본적인 회로를 한번 살펴보자면 이쪽이 이제 주 회로 라인입니다. 제가 시퀀스 기초 강의 다들 보고 오시라고 했죠. 그래서 이쪽이 이제 주 회로 쪽이고 주 회로 쪽에서 자 위에서 우리가 차단기를 탁 올리게 되면 RST 3상 주전원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보조 회로 쪽에 MC의 전원을 동작을 시켜서 뭐 PBS1을 누르면 되겠죠. 요 MC의 전원이 동작된다면 요 MC의 주 전원 쪽에 3상 전원이 마찬가지 이렇게 3개 접점이 탁 붙는 거예요. 점선으로 연결하면 이거 뭡니까? 동시 동작 접점이죠. 그래서 얘들이 탁 붙어준다라는 거죠. 얘들이 붙으면서 전원이 쫙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모터를 돌리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시퀀스 작업을 할 때 MC 위쪽을 RST, 아래쪽을 UVW로 놓고 우리가 표시를 많이 했기 때문에 편의상 TB2가 UVW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 공존행동에서는 이렇게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주회로는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THR이라는 게 있는데 THR이라는 건 뭐겠어요? 우리가 썸머 릴레이라고 해서 열동형 과부하 계전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 센서에서 과부하 걸린다. 그럼 얘가 열을 받겠죠. 그럼 바이메탈이 탁 늘어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THR B접점을 탁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쪽에 동작을 차단을 시키니까 이 MC의 전원이 차단될 거고 그로 인해 이 3상 접점이 탁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MC의 주회로 3상 접점이고 얘는 MC의 동작 전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일의 전원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었죠. 자 어쨌든 주회로는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요 이제 주회로 쪽에서 보조회로 쪽으로 가는 선이 보시면 퓨즈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 퓨즈가 녹아서 어떻게 돼요? 이쪽 전원을 차단시켜서 안전을 지켜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회로 같은 경우에는 이중으로 어떻게 안전장치가 설치된 겁니다. THR도 있고 퓨즈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퓨즈 이전에 도시기호 나와가지고 명칭 쓰시오 해가지고 퓨즈 문제 나온 적 있죠. 그래서 함께 같이 봅니다. 자 어쨌든 주회로 라인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이번 문제에서 동작 설명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보조회로를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쪽에서 차단기를 딱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RST 3상 전원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보조 라인 쪽으로 가는 이 전원, 전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 연결돼 있는 접점, 여기 연결돼 있는 접점을 딱 봐야 되니까 연결선을 보는 거죠. 연결선을 따라서 전원이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제가 편의상 아래쪽을 아웃라인이라고 표시를 할게요. 그 다음 위쪽도 어떻게 돼?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럼 위쪽을 편의상 인라인이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 라인은 어때요? 접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쭉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거는 전원부의 동작을 보는 거죠. 문제에서도 물어봤듯이 MC, GL, RL 위주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전원부의 동작 상태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위쪽 라인은 어떻게 되느냐? 위쪽 라인은 THR이 지금 B접점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통에 들어와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는 접점을 봐야 되죠. 자, 요거는 MCA 접점이니까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 초기 상태에서는 RL은 오프 상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MC의 B 접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통해서 들어가요. 그럼 그린 램프는 ON 하게 될 거고
그 다음 요거 B 접점이니까 요렇게 통에 들어가는데 요렇게 들어갔다 어떻게 요렇게 나누어지지만 요 두 개 접점이 모두 뭡니까? A 접점이다 라는 거죠. 그럼 이제 더 이상 못 들어간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뭐 했습니까? 차단기로 올렸죠. 즉 전원을 인가시킨 겁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전원 공급 시에 MCGL 아래를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동작합니까? 아직 MC도 오프 상태인 거죠. 그럼 뭐가 온 되는 거예요? 처음에 전원만 딱 올리게 되면 차단기만 올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GL이 온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안 작성 시에 전원 공급 시 하면 이건 뭐예요? GL이 점등된다. 자, 요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PBS1을 동작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요 상태에서 PBS1을 누르면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그럼 PBS1 요 A 접점이었는데 요걸 눌러버리면 어떻게 돼요? 요 A 접점이 붙겠죠. 자, 도체가 이렇게 붙어주면서 전원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공급이 된다라는 겁니다. 공급이 되면 어떻게 돼요? MC가 온 하겠죠. MC 전원이 온 하게 됩니다. MC 전원이 온 했으니까 MC 접점들을 봐야 됩니다. 자, 요 MC A 접점은 붙어줄 것이고, 자, 요 MC B 접점은 떨어져 버리겠죠. 이렇게 떨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MC A 접점 요거는 붙어주는 겁니다. 그럼 요 상태에서 동작을 보는 겁니다. 자, 요 MC A가 붙었기 때문에 전원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통해서 우회해서 들어갈 수 있죠. 그럼 제가 PBS1을 눌렀다가 딱 떼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얘가 열리긴 하겠지만, 요 A 접점이 열리긴 하겠지만 전원이 우회해서 들어가면서 MC의 전원을 온 시킨 상태로 뭘 하는 거예요? 자기 유지시키는 겁니다. 제가 버튼을 눌렀다 손을 떼도 자기 유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MC B 접점 떨어져 버렸으니까 이 전원이 탁 차단이 되면서 이쪽에 전원이 끊기니까 그린 램프가 오프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MC A 접점 붙어주니까 전원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레드 램프는 어떻게 돼요? 온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 PBS1을 동작시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정리를 다 해뒀죠. MC 전원이 온하여 MC A 접점이 닫혀 자기 유지되며 RL이 점등하고 MC B 접점이 열려 GL이 소등한다. 자, 요걸 한 번만 적어볼게요. 자, 그래서 요렇게 적어두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PBS1 동작시입니다. 그래서 PBS1 요 A 접점을 눌렀다라는 겁니다. 손으로 탁 누르게 되면은 이게 도체가 붙으니까 전원이 공급되면서 MC 전원이 온 되는 거죠. 자, 그래서 MC 전원이 온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존에 A 접점이 붙고 B 접점 떨어지고 A 접점 붙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MC 전원이 온 하게 되고 요게 온 하게 되고, 그 다음에 MC A 접점이 닫혀. MC A 접점 두 개입니다. 요것도 닫히고 요것도 닫히는 거예요. 닫혀. 자기 유지되면 RL이 점등된다. 그래서 이쪽 접점에 의해서는 전원이 우회해서 들어가 주니까 얘를 PBS1을 눌렀다가 떼더라도 이쪽은 끊기지만 우회해서 전원 들어가죠. 그로 인해 MC 전원이 계속해서 온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기 유지시키는 거죠. 요쪽 접점이. 그리고 이쪽 접점은 어떻게 돼요? A 접점 탁 붙으면서 전원이 공급되니까 레드 램프를 점등시킨다. 그걸 한 번에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MC A 접점이 닫혀. 요 두 개 접점이 닫혀 자기 유지되며 RL이 점등된다. 그래서 이렇게 점등하고 그 다음 B접점 설명해야죠. MC B접점이 열려 그린 램프가 소등된다. 그래서 여기 있던 MC B접점이 열리면서 그린 램프가 꺼지는 거죠. 그래서 오프하게 되니까 소등된다.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그럼 보시면은 MC의 전원이 공급되고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실제로 요 주 전원 쪽도 어떻게 되냐면 요 세 개 접점이 이렇게 탁 붙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전원이 온 되면 요 접점도 이렇게 붙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붙어가지고 전원이 쭉 통하면서 어떻게 모터가 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PBS2 동작 시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PBS2 동작 시에는 요거 B접점이니까 누르게 되면 B접점이 어떻게 떨어져 버리죠. 이 접점이 탁 열리는 겁니다. 그로 인해 이쪽에 전원이 차단이 돼 버리니까 아래쪽에 전원이 공급이 못 되니 자, MC 전원 어떻게 됩니까? 오프 되겠죠? 얘는 오프 될 것이고, 자, MC 전원이 오프가 되었으니까 자, MC A 접점 열릴 것이고, 그 다음 MC B 접점 다시 붙을 것이고, 그 다음 MC A 접점 다시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열려버렸으니까 MC 접점들 다 열려버렸으니까 요 A 접점에 연결되어 있던 레드 램프는 어떻게 꺼지는 거죠? 오프되고.
B접점에 연결되어 있던 그린램프는 다시 처음 상태로 온 되는 겁니다. 초기 상태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초기 상태로 전원이 들어와서 B접점 타고 들어가고 A접점 못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지만 내가 눌렀다가 떼더라도 이 B접점은 이렇게 붙겠지만 전원이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오고 둘 다 A접점 열린 상태로 초기 상태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자, MC 전원이 오프하여 초기 상태 어떤 상태입니까? 그린 램프 켜지고 레드 램프 꺼진 상태죠. 그래서 RL이 소등하고 그 다음에 GL이 점등 상태로 초기 상태로 되돌아간다. 요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MC 전원이 오프했기 때문에 요 접점은 다시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초기 상태로 되돌아가니까 초기 상태로 이렇게 열려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열려버렸으니까 모터가 정지한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PBS1이 스타트 버튼, PBS2가 정지 버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로 자체가 이 전체를 그려놔서 그런데 우리가 중요시 보는 건 뭡니까? 이쪽 뒤쪽에 보조 회로를 보는 거예요. 주 회로를 보는 게 아니고 보조 회로를 주로 보면은 봅니다. 왜? 문제에서 단서 조항을 다 줘요. MC, GL, RL 위주로 설명하시오. 요런 내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조 회로 쪽을 보고 동작 상태를 이렇게 서술을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요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다음 그림을 보고 해당 증발기의 명칭을 쓰시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어큐뮬레이터 있고 순환 펌프는 없구나. 그러면 만회식 증발기구나.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제 필기 강의 보고 오셨다면 필기 강의에서 이론을 최소한 한 번 이상 정독하셨다면 이게 툭 튀어나와줘야 돼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이론 강의 때 한번 해드렸었는데 우선은 이 증발기의 형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때 건식이 있고요. 건식 증발기. 그 다음에 반만획식 증발기가 있고 그 다음에 만획식 증발기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한 칸 더 들어가면 이제 액순환식 증발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만획식에다가 펌프만 붙이면 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식 증발기부터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자, 건식 증발기 구조를 잘 생각하세요. 자, 팽창 밸브가 있고 증발기에 코일이 이렇게 깔려 나옵니다. 그러면 증발기니까 들어갈 때 냉매 액체 상태로 들어가게 되고 이걸 증발시켰으니까 나올 때는 냉매 기체로 바뀌어 나옵니다. 이때 건식 증발기란 것은 액의 양이 좀 적고 이 기체의 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 25% 정도가 액체 상태인 거고 그 다음에 75% 정도가 기체 상태로 증발기 속을 순환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반만획식은 어떻게 생겼느냐? 요거는 팽창 밸브가 밑에 있어요. 밑에 있고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럼 들어갈 때 액체 상태, 나올 때는 기체 상태가 된다 라는 건데 반만획식은 말 그대로 반반입니다. 반반 치킨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반반 해가지고 50대 50이죠. 50%, 50%입니다. 그래서 50%의 액체와 50%의 기체 상태로 냉매가 순환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만획식은 어떻게 생겼느냐? 만획식은 팽창 밸브 탁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에 액분리기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상 accumulator, 영어로는 accumulator라는 게 뭐예요? 액분리기죠. 액분리기. 액분리기를 영어로 하면 이거잖아요. 그리고 또는 저압 측에 설치된다라고 해서 저압 수익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여기 증발 코일을 이렇게 깔죠. 이렇게 깔아서 이런 식으로 순환을 시킵니다. 그러면 하부 쪽에는 액이 고여 있고 상부 쪽에는 기체가 이렇게 떠올라 있습니다. 그럼 요 기체 상태로만 압축기 쪽으로 이렇게 보낼 수 있게끔 요 어큐뮬레이터, 액분리기를 설치를 하는 형태입니다. 자, 이때 비율로 따지자면 액의 양이 한 75% 정도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 기체 양이 한 25% 정도 들어가서 순환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효율 순서로 따져보면 이 세 가지 중에는 만획식이 가장 좋고 건식이 가장 안 좋은 겁니다. 왜 그러냐? 이 증발기 내부에 순환하는 냉매의 상태이기 때문에 냉매 상태가 증발기 내부로 들어갈 때 액체 상태로 많이 들어갈수록 증발시킬 수 있는 냉매 양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냉매를 많이 증발시킬수록 효과가 커지니까 냉동 효율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 중에 효율이 가장 좋은 건 만획식입니다. 그리고 효율이 가장 안 좋은 건 건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액식의 경우에는 액이 많다 보니까 이 어큐뮬레이터가 없으면은 자칫 잘못하면 액체가 이 압축기 쪽으로 넘어가서 액백, 리퀴드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건식 증발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액체 비율이 적죠. 그리고 액체 비율이 적다 보니까 이 액체를 충분히 다 증발을 시킬 수가 있어요. 충분히 증발시키고 이제 압축기 쪽으로 보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건식 증발기 같은 경우는 상부에서 하부로 순환을 시킵니다. 왜? 상부에서 하부로 순환을 시켜도 어차피 액이 다 증발되니까 압축기 쪽으로 넘어갈 일이 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가정용 에어컨, 소형 냉동장치에서 많이 쓰는 거고요. 그럼 반만액식 같은 경우에는 왜 거꾸로 설치를 했느냐? 이 건식보다는 반만액식이 액이 많죠. 물론 만액식보다는 적습니다. 근데 반만액식은 건식보다 많다 보니까 일부 남아있는 액이 혹시라도 소량이라도 압축기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압축기로 넘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액은 어차피 하부에 고일 것이고 기체는 순환하면은 증발해서 위로 떠오를 테니까 거꾸로 꺾어주면 어떻게 돼요? 액은 하부에 고여 있고 기체 상태로만 압축기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래서 일부러 반만액식은 밑에서 위로 순환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건식이 소형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요. 반만액식은 액이 넘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거꾸로 설치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보다 액이 많아지면은 거꾸로 설치해도 의미가 없죠. 액이 넘어간다라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합니까? 어큐뮬레이터, 액분리기를 설치해서 만들어준다. 그래서 만액식의 경우에는 어큐뮬레이터가 설치가 되고요. 반만액식은 팽창 밸브가 밑에 있고 거꾸로 올라갑니다. 건식은 팽창 밸브가 위에 있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거 제가 이론 강의 때 다 설명해 드렸던 겁니다. 필기 이론 강의 때.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필기시험 보실 때부터 이론 강의를 한 번 정도는 정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기출문제만 풀어서는 안 됩니다. 기출문제만 풀어버리게 되면 이런 이론을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당연히 필기는 기출문제 그냥 찍어내면 됩니다. 어디서 봤던 거 많이 풀다 보면 눈에 보이죠? 근데 필답 넘어오면 내가 써야 되잖아요. 그래버리니까 이제 필답 와서 고생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필기 준비할 때부터 이론 강의를 꼭 보셔야 돼요. 최소 한 번 이상 보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답은 나왔어요. 이번 문제에서 그 사진에서 줬는 거는 만액식 증발기죠. 어큐뮬레이터 설치가 돼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액순환식 증발기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그냥 순환 펌프가 설치됩니다. 순환 펌프가 설치되면 이게 뭐가 되냐 하면은 액순환식 증발기가 됩니다. 강제로 순환을 시키기 때문에 액순환식 증발기라 부르는 거죠. 이때 액의 비율을 한 8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강제로 순환시켜서 이 증발 효율을 높여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액이 더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럼 효율이 가장 좋은 건 당연히 액순환식 증발기죠. 강제로 순환을 시키니까. 그거 제외하고는 건식, 반만액식, 만액식 순서로 우리가 효율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줬는 그림도 딱 참고해 보시면 어큐뮬레이터 딱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팽창 밸브 있고 요게 밑에서 순환해서 위로 올라가게 되고 냉매증기가 위에 모여 있으니까 이건 압축기 쪽으로 보내주게 되겠죠. 자, 그러한 형태니까 당연히 만액식. 그리고 순환 펌프 없으니까 만액식입니다. 순환 펌프 있으면 액순환식 증발기로 적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보 중에서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쌤, 어큐뮬레이터 안에 그림이 어큐뮬레이터 이렇게 그려져 있고 팽창 밸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액의 양이 5대5던데요? 요거 액이고 요거 기체입니다. 액의 양이 쌤 5대5로 돼 있던데요? 그럼 반만액식 아닙니까? 누가 봐도 아니죠. 누가 봐도 아닙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 강의가 안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 이제 개념 정리해 드렸으니까 꼭 이렇게 원리를 알고 가셔야 돼요. 원리를 알고서 문제를 풀자. 자, 그래서 9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고요. 해당 증발기의 명칭은 만액식 증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고 소형 냉동장치에서 팽창 밸브 대신 사용하는 장치의 명칭과 사용 목적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사진 같은 경우는 모세관입니다. 모세관. 자, 그래서 모세관 어디에 쓰느냐? 우리 모세관식 팽창 밸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모세관이라는 거는 냉동장치에서 이 커다란 직경의 배관이 이렇게 들어올 때 이 부분에다가 모세관이란 게 뭐예요? 직경이 아주 작은, 즉 모세혈관과 같이 아주 직경이 작은 배관을 모세관이라 그럽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직경이 작은 배관을 이렇게 연결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배관이 이렇게 오다 직경이 좁아지는 효과와 같은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순간적으로 무화되면서, 무화되는 거 우리가 뭐라 그러죠? 교축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교축되면 어떻게 돼요? 압력과 온도가 떨어지게 되고 엔탈피는 일정한 흐름을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뭡니까? 팽창 밸브의 역할이라 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거죠. 직경이 큰 배관에서 갑자기 직경이 좁은 모세관으로 바뀌어버렸으니까 여기서 교축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제 요 모세관식 팽창 밸브 같은 경우에는 이 배관의 길이 또는 냉매량에 따라서 요거를 이렇게 말아서 설치를 하는데 그 길이를 냉매량에 맞춰서, 즉 부하에 맞춰서 설치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압축, 응축, 팽창, 이 증발기가 이렇게 설치가 된다 하면은 일반 팽창 밸브 대신에 모세관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말아가지고 모세관을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액이 들어와서 모세관에서 순간적으로 교축이 되니까 이 고온고압의 액체가 지나갈 때는 압력과 온도 떨어지죠. 압력과 온도 떨어진 저온 저압의 액체 상태로 바뀌어서 증발기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모세관을 설치하는 주된 이유는 뭐예요? 교축 현상을 일으키기 위함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모세관의 특징을 좀 몇 가지 살펴보자면 우선은 이 냉동장치의 용량 그리고 배관의 길이, 냉매 순환량에 따라서 모세관을 처음에 설치할 때 이 모세관 말수록 어떻게 돼요? 길이가 길어지는 거죠. 많이 말수록. 이 길이를 결정해가지고 부하에 맞게 설치를 합니다. 근데 단점은 뭐겠어요? 한 번 설치해버리면 길이 조정이 안 되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량 조절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자동 팽창 밸브는 부하에 알맞게 냉매 유량을 밸브를 열어서 많이 보내줄 때도 있고 좀 줄여서 적게 보내줄 때도 있어요. 이렇게 자동 조정이 되는데 모세관은 한 번 설치하면 조정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냉매 순환량이 어떤 곳에 일정한 곳에 일정한 소형 냉동장치에 적합하다 라는 거죠.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물질이 조금만 들어가도 안 되니까 스트레이너, 여과기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딱 기억을 하시고 내용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12번에 다시 한번 보면 다음 사진을 보고 소형 냉동장치에서 팽창 밸브 대신 사용하는 장치의 명칭과 사용 목적을 쓰시오 했을 때 소형 장치에 팽창 밸브 대신 쓴다. 뭐 답은 나왔죠. 명칭은 모세관이 되는 거고요. 그럼 사용 목적은 어떻게 되냐? 교축을 시키기 위해서 설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 목적은 소형 냉동장치와 같이 냉매 순환량이 일정한 냉동장치에 사용되며 0.7에서 2.5mm 정도의 가는 관을 응축기와 증발기 사이에 연결하여 냉매를 교축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직경이 대략적으로 0.7에서 2.5mm 정도로 작은 모세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재에 따라서 조금씩 상이할 수 있는데 대략 한 요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러한 모세관을 어디에 설치합니까? 자, 응축기와 증발기 사이에 딱 설치를 하는 거죠. 우리 4대 구성장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응축기와 증발기 사이에 설치를 해가지고 냉매액을 교축시키는 게 주된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정리해서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므로 12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회차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제보해주신 회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회원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간혹 그런 경우 있어요. 필답형 시험 쳤는데 쌤 제가 예상하기로 점수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업형은 포기를 할까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포기하지 마세요. 그냥 연습한다 생각하고 가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은 필답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부분 점수를 후하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나는 100% 다 틀렸어요. 그런 거 아니면은 가세요. 가서 작업형 보시고 그리고 작업형도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보세요. 그러면은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는 운이 또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드리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셔서 좋은 결과들 얻으시라고.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